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뽐뽐뽐. 안녕하세요. 집에 있는 주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식구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은 저기 주스님이 좀 응용을 안 하시네요. 아니에요. 제목이 집으로 갈까요? 해서 집에 있는데 응용입니다. 응용 되어 있어요, 지금. 아, 그렇구나. 제가 캐치를 못했네요. 둔한 27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정말 다진한 공연을 두 편을 마이너의 마이너한 식구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 연극은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이제 뭐 15회, 16회 이 정도 공연을 하는데 오늘 제가 소개할 공연 두 개는 다 10회 미만. 정말 짧게 아이고. 치고 빠지는.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연극 두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짧은데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안에 또 왜 이렇게 짧게 하는지 이걸 또 내부를 들여다 보니까 둘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사연이 있어요. 이렇게 짧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연들. 그거는 제가 두 작품을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은 우리 멧돼지가 나오는 집으로 갈까요? 라는 공연입니다. 네, 이거 연극이고요. 제목이 좀 재밌죠? 우리 멧돼지가 제목 너무 나오는 재밌어요. 집으로 갈까요? 멧돼지가 뭘까? 왜 갑자기 멧돼지가 나오고 우리 집이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작품은 이제 윤미연 작가의 작품입니다. 윤미연 작가는 벽산, 희곡상, 동아연극상 등등 정말 다양한 희곡상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안산 문화재단이나 뭐 이런 데서 창작자들 선정할 때도 꼭 선정이 되신 중견 작가로 도약하고 있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아직 중견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중견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라인에 서 있는 그런 작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미연 작가님은 그래서 작가로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 작품은 작가님의 두 번째 연출작입니다. 그래서 네, 작가이시기도 하시고 연출도 겸하셔서 작연출로서 두 번째 작품이에요. 첫 번째 작품은 양갈래머리의 IMF라고 두산에서 했던 공연인데 그때는 이제 두산 예술상 받으셔서 그걸로 이제 공연을 하셨었던 거고 그때가 이제 첫 번째 연출작이었죠. 그때도 자리가 없어갖고 예약을 못 해갖고 저도 공연을 못 봤어요. 와. 물론 이제 스페이스 112인가요? 네. 나 맨날 헷갈려 거기가 이해를 못하겠어 나도. 근데 어쨌든 거기가 그렇게 막 여러 개의 좌석이 있는 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공연 좀 길게 하셨는데 그때 그게 다 매진이어서 저도 공연을 못 봤던. 코로나 시기에 가뜩이나 자리 없는데 더 없애가지고. 그러니까 뭐 보셨어요 주스님? 주스님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어요. 추천을 받았는데 굉장히 특이하고 막 뮤지컬도 아닌 것이 실험극이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꽤나 그 당시에 핫했는데 뭐 저도 못 봤어요. 뭐 저도 못 봤으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네. 저는 보고 온 친구가 아주 굉장히 특이하게 태어나서 처음 보는 맞아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공연이죠. 와. 네. 특이한 걸 만들 수 있는 거는 예술적 네.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미연 작가님 작품을 보면 블랙 코미디적 요소가 있어서 굉장히 웃기고 기하학적인 인간 군상들이 굉장히 뭐 왜곡되어 있고 아니면 과장되어 있고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텍사스 고모 같은 경우에도 6.25 끝나고 미국에 간 고모가 계속 미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있고 그걸 왜 숨기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뭐 곡성 같은 경우에는 실향민이 북한에 가고 싶어하는 실향민을 속여갖고 배 하나 만들어갖고 너 이거 배 타고 가면 북한 간다. 뭐 이렇게 꼬셔갖고 돈 다 갈취하는 사기꾼 얘기고 뭐 이런 식으로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의식들을 굉장히 과장된 희화화된 인물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굉장히 진정성 있는 화법 그리고 재밌어요. 막 웃다 보면 좀 씁쓸해지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드셨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연극 우리 멧돼지가 나오는 집으로 갈까요? 또 그런 식의 윤미연식 작품을 생각하시고 공연을 보러 가셨다면 오산이고 잘못이다. 오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그래서 윤미연식의 화법, 윤미연식의 재미를 보러 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거 윤미연 작품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 작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병살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 저변에 깔려있는 간병살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간병살인은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 우리 사회는 그런 얘기들을 사회면에서 종종 보죠. 사회면에서 네. 종종 보는데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연극으로 들어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웃음기 딱 빼고 웃음기 1도 없고 네. 1도 없이 이야기하는 작품이 바로 이 우리 멧돼지가 나오는 집으로 갈까요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 주인공은 이제 40살 된 우리 아드님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진짜 몸이 아픈 아버지를 병간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분 이름은 현준 씨인데 이 연극의 첫 장면이 뭐냐면은 현준 씨가 감옥에 갔다 감옥에 들어가는 4년 만에 출소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현준 씨가 왜 감옥을 갔을까? 딱 봐도 우리 현준 씨 역할하신 배우님이 굉장히 선하게 생기셨어요. 굉장히 막 선함이 그냥 얼굴에서 뚝뚝 묻어나게 생기셨는데 실제도 굉장히 선하세요. 근데 그 현준 씨가 감옥에서 갔다 왔다고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죠, 관객들은. 도대체 왜? 그러면서 우리가 플래시백으로 과거로 흘러갑니다. 처음 과거는 현준 씨가 고등학교 다닐 때예요. 그때는 엄마도 있었고 아빠도 건강했는데 어느 학교 갔다 오니까 아빠가 휠체어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아빠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뇌졸중으로. 그래서 한쪽이 마비가 됐어. 근데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현준아. 넌 공부만 해. 그래요. 그렇게 시작한 병이 어머니는 맨날 얘기를 하죠. 현준아, 괜찮아질 거야. 너는 공부해. 괜찮아질 거야 하는데 전혀 괜찮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되죠. 점점 악화되면서 어머니는 아버님 병간호하다가 결국에는 사고를 당하셔서 그것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냥 병원에 돌아가셔요. 그리고 오로지 아버지는 현준 씨 몫이 된 거죠. 근데 병간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시도 옆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게다가 이 병간호가 그냥 병간호가 된 게 아니라 치매까지 플러스가 돼서 완전 난리가 난 거죠. 이 아이고. 치매가 되면 뭐 아시겠지만 이야기가 정상적으로 대화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 현준 씨는 자기만을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와 그리고 맨날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간병을 받기를 거부하는 아버지와 그 다양한 정말 아버지들 사이에서 현준 씨는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아버지는 현준 씨네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 88 올림픽, 그 시절에 머물러 계셔요. 모든 기억이. 그래서 그때 같이 가던 레스토랑에 가자고 하고 그때 우리 이제 오비 베어스 야구 보러 가자 그러고 뭐 이런 식의 얘기, 과거의 이야기만 합니다. 가장 황금기였던 시기죠. 근데 더 이상 그 황금기는 없어요. 아이고. 근데 이 아버지가 항상 하는 얘기가 새벽이 되면 잠도 안 자고 소리를 지르는데 항상 찾는 게 뭐냐면 저기 멧돼지가 있다. 노래궁뎅이가 있다. 잡아라!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멧돼지도 없고 노루궁뎅이도 없어. 도대체 아버지 머릿속에 있는 멧돼지 노루궁뎅이는 어디 있는 겁니까? 현준 씨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준 씨는 이웃에 폐 끼치는 것도 너무 싫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계속 폐를 끼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잠을 자야 되는 현준 씨는 잠을 자지 못하고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지하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결국은 이뤄내지 못하고 그러한 나날들이 이어지죠.
그러다가 아버지를 언제 살인을 하게 되는지,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극장에서 확인하면 좋겠지만 이 공연은 끝이 납니다. 이 공연은 저희 녹음일 기준 바로 다음 날인 4월 16일 날 끝나요. 그래서 4월 7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16일 일요일까지 공연을 3일로 참극장에서 했고요. 여러분 참극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객석이 정말 없어요. 32석밖에 없는 정말 작은 극장인데 이 극장을 굉장히 잘 활용했어요. 이 극장을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밑으로 계단이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고 경사로가 있거든요. 경사로가 있고 그다음에 무대가 굉장히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변형 무대예요. 그래서 네. 이 무대를 런웨이 네. 무대식으로 양쪽으로 객석을 두고 중간에 런웨이 무대를 쓰고 그다음에 한쪽 면은 큰 대형 스크린의 이제 무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무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현준 씨 아버지가 계속 아파하고 계속 병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끔찍하게 보이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아픈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것은 진짜 가족만의 몫인가? 라는 진지한 의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게 저는 사실 이 작품을 보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힘든다는 게 그 아버지가 점점 정신을 잃어가고 점점 미쳐가고 점점 악화되어가는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증강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무대에서 그걸 본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괴로워요. 관객이 너무 괴로워. 내가 간병인도 아닌데 그걸 보는 것만으로 너무 괴로워. 그러면 진짜 간병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것을 정말 몸소 체험하는 정말 그 조그만 무대에서 몸소 체험하는 90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점점 현준 씨도 점점 얼굴이 썩어가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보여요. 실시간으로. 왜냐하면 그 경사로를 이 아버지를 휠체어에 모시고 그 경사로를 계속 이동을 해요. 이 아들이. 진짜 그거 자체가 배우님한테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지컬리 힘들거든요. 그 지쳐가는 게 실제로도 지쳐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와 이건 진짜 리얼리즘이다. 이거는 가짜가 아니라 정말 리얼리즘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대가 현실과 굉장히 많이 닿아 있습니다. 제가 공연을 본 날은 공연이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네. 한 관객이 이제 이 현준 씨가 독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독백하는 장면이 이제 밤에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대리운전을 하면서 막 졸려가는 거야. 아이고. 졸려가면서 막 갑자기 뒤에서 차가 빵 하면 갑자기 깨고 막 이러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현준 씨가 자신의 고통과 고뇌를 이야기를 해요. 이 독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떤 관객이 너무 우는 거예요. 아이고. 왜냐면은 공연 내내 괴롭거든, 우리도. 관객이 너무 괴롭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정말 감정이입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우는데 그걸 보니까 막 정말 저분은 사연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스크린은 이쪽 정면 무대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경사로 쪽에 2개의 스크린이 비춰지는데 그 2개의 스크린은 거의 이제 막 거리, 집안, 뭐 이러한 장면, 풍경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 풍경 안에서 우리가 마치 정말 극장이 아니라 어떠한 시공간에 우리가 이제 그거에 같이 있는 듯한, 같이 그 고통을 겪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 작은 극장에서 그걸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정말 인텐스한, 굉장히 밀도가 높은 그런 90분의 공연을 볼 수 있다. 줄거리 들으니까 되게 그 윤미연 작가님이 윤색하신 만선의 곰치랑 슬슬이가 오버랩이 되네요. 맞아요. 네. 만선 볼 때 저도 참극도 아닌데 관객분이 바로 뒤에 드라마 보듯이 막 욕하면서 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괴롭고 저는 사실 만선의 슬슬이는 보면서 약간 잘 만들고 연출 잘했고 좋긴 한데 대체 동시대성이 어디 있지라고 약간 화가 났었는데 이거는 동시대성이 있네요, 확실히.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포스터 혹시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스터를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이 배우님들이.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해맑게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해맑게 뛰어가고 있는 장면이 포스터인데 이 공연은 이 장면과 굉장히 반대다. 굉장히 반대고 굉장히 딥한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작품이 오픈하기도 전부터 전회차 매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윤미원 작가는 하는 작품마다 다 매진이야? 나 이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랬는데 들어가니까 32석밖에 안 되니까 이러니까 다 매진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우리가 공연을 만들어 봐서 아시겠지만 공연을 만들 때 그렇거든요. 객석이 작다고 해서 관객이 꽉 차지 않아요. 관객은 그 객석 수만큼 와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죠. 1000석 극장이면 500명이 원다. 그러면 우리가 500석 극장으로 옮기면 500명이 다 올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죠. 그럼 250명만 와요. 진짜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윤미원 작가 작품엔 힘이 있구나.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이 지금 관객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작품이 이렇게 이제 짧게 하게 된 이유는 이 작품이 지원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왜 윤면 작가님인데 아무것도 없지? 왜 그냥 극단만 있지? 맞아요. 이제 극단 은행나무라고 네. 이 작품의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한 이영석 배우님이 만드신 아. 극단이에요. 그 극단에서 이 윤미원 작가님이랑 이영석 배우님이랑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신데 이 작품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고 이영석 선생님이 정말 밀어붙인 정말 포크레인이 정말 모든 길을 내듯이 쭉 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런 지원금 받지 못하고 이 정말 공연만을 위해서 모두 뭉쳐진 이 팀이 장기 공연을 할 수 없었겠죠. 힘들었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진짜 어렵지만 열심히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윤미원 작가님하고 가끔 통화를 했는데 통화할 때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재공연하고 싶다고 조금 더 나은 컨디션에서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제작비나 이런 것이 여건이 안 되다 보니 본인이 원하는 만큼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당연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작품을 조금 더 잘 만들고 싶다는 욕심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지난번에는 식구님 이거 재공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까? 그것을? 이 공연의 운명을 내가 할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간병살인이 국제 엠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신문 특집 기사가. 기자님이 저희 학교에 특강을 오셔가지고 제가 그걸 들었었어요. 그리고 요즘 전 세계에서 워낙 주목하는 키워드다 보니까 지금 엠페이지를 보는데 그런 언급은 아예 없더라고요. 스포일러로 약간 반전으로 두신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런 거를 엮어가지고 하면 굉장히 사실 윤면 작가님이기도 하고 소재가 소재인지라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이분이 저랑 같이 공연을 본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인터파크에 어떤 분이 관람 후기를 남기신 그 관람 후기를 네. 읽고 있는데 이분이 제가 봤을 때 그 아까 너무 슬프게 울었다는 분이 한 분 계셨잖아요. 네. 그 분이 쓰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 그 말이 있어요. 친할머니 또한 아프셔서 1년 동안 요양을 했고 그래서 너무 공감을 많이 했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부부, 부모, 자식이 세 가지 각각 상황에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이 작품을 통해서 느꼈다라는 후기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정말 이 좁은 공간에서 정말 컴팩트하고 딥하게 간병살인이라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 공연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 안 하고 그것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90분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일방적인 주입이 아니라 정말 그 현준 씨네 가족의 내가 일상에 들어간 듯한 그런 무대 구성으로 만들어져서 그게 더 효과적이었고 앞으로 재공연하고자 하는 창작진들의 의지가 있으니 다음번에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관객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관객과 만나는 그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이야기해 봅니다. 응원합니다.